증거 영상이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보러 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최고여야 하죠. 침대로 변하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때 임의적으로 그 컴퓨터가 자동으로 삭제를 하는 부분도 있고 좌익 임의로 교수. 삭제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머. 그 관련 이 영상이 바뀌어 있어. 됐다. 누가 걸어놨나 봐. 좌익 교수 검색하면 딴 데로 넘어가게. 최근 검찰 수사 결과 좌익 교수란 섬찟한 닉네임으로 활동할 네티즌이 국정원 요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BJ인 망치 부인과 그의 가족에게 남긴 댓글이 주목받고 있다. 개hure 망치 씨 망보 씨는 청량리로 보내 죽이고 싶은 빨갱이 망보 씨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저 씨는 대한민국 자체를 증오합니다. 국계 빨갱이 편에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작 가서 살으라면 싫답니다. 그래서 씨련이죠. 신 지랄 하네. 망치 부인이랑 한번 떠봐라. 씨놈들아. 효도로도 그년 하게 1초면 일걸. 그래서 김용석이가 빨갱이 입니다. 망치 부인 이경선 씨와 남편 김용석 씨는 물론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딸에게까지 국정원 직원 좌익 교수는 성적인 모욕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거참 생겼네. 지 애미처럼 전 커서 빨갱이 될 거 아님? 운동권 애들한테 조낸 나 같은 지만 좌익 교수는 다음과 같은 댓글도 남겼다. 국정원에서 처벌 못한다고 했단께. 서울대생이 통화했단께. 법이 없어서 훈장을 못 주는 게 미안하다고 했단께. 대한민국의 위대한 사령관 박정희 장군, 육군 대장 박정희, 민족의 영원한 영도자 박정희 장군, 만세 만세 박정희 장군. 국정원은 한때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며 계속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발언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검찰의 수사 결과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는 개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제 국정원 그 여직원 사태와 에서 발생한 그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뭐 그것도 하나 어떤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죄 없는 여직원의 인권이란 얘기만 하고 내 어린 딸의 인권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때? 머리 깎은 거 보니까 좋아? 그런 댓글 달고 월급 받으니까 좋디? 그렇게 3년 동안 월급 받아서 좋았니? 그리고 지금도 어떤 처벌도 안 받고 너 어디서 댓글 달고 있지? 내 어린 딸한테 그런 댓글 달아놓고 지금도 월급 받고 있지? 너 국정원 직원이지? 그리고 그런 국정원 직원한테 대통령은 죄 없는 여직원이라고 얘기했지? 제가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것은 여기 이 빗속에 촛불을 들고 있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저와 함께 국정원을 꺾는 그날까지, 박근혜 정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날까지 싸워주시겠습니까?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저의 딸이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아무도 처벌받는 사람이 없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미안해서. 뭐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지. 엄마가 미안하지. 엄마가 영민이 말대로 엄마가 꼭 싸워서 이길게. 저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흉악 범죄 중에서도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죄, 불량식품 이것을 4대 사회 악으로 규정하고 이것부터 확실하게 뿌리 뽑겠습니다. 이런 거 하라고 정부한테 공권력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부여받은 공권력 제대로 행사해서 국민 불안 없애야 되겠죠. 애꿎은 국정원 여직원을 볼모로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잠깐만요. 강원도 강릉 출신 새누리당의 권성 아니 이게 왜 저기가 안 되니? 예. 어때요? 내가 지금 했던 말 다 뻥 같았지? 이거 뻥 같았는데 아닌 것 같지? 그래가지고 저 국정원 그 좌익 교수가 나한테 잠깐만요. 내가 지금 시청하기를 하나 더 눌러야 되겠어. 지금 중계방이 2개가 다 꽉 찬 것 같은데 잠깐만. 저기요, 싱크 맞아요? 지금, 저의 말이 지금 싱크가 맞습니까? 오케이. 네, 싱크 맞고요. 네. 그 다음, 잠깐만요. 네, 이쪽도 정리하게. 예, 싱크 맞죠? 기가 막히죠? 예. 그래서 내가 DC 인사이드에서 활동했던 그놈들하고 이제 한판 붙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 걔네 그 사이트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DC인들이 용서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몰려서 그 사이트를 박살을 내놓은 거야. 그래서 걔네가 국가안보 갤러리라고 이름을 바꿔. 그리고 사라졌어. 아무도 안 가갖고 거기는 이제 남아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뒤로 소식을 들은 게 없어. 그 다음에 뭐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예, 그 다음 사건이 뭐였냐면, 2011년 그랬지. 그리고 나서, 그 2011년 DC 인사이드에서 그런 작전을 피다가 중단이 되고, 그러면서 2011년부터 띄우기 시작한 게 있어. 그 뭘 띄웠더라? 그 2011년에는 보배드림이라는 사이트를 띄우는 거야. 2011년에 그 보배드림이라는 사이트를 계속 띄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보배드림으로 가자. 그러면서 보배드림을 어디 가서나 웃기는 이야기가 보배드림에 있다라고 막 퍼뜨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보배드림이 뭘까? 뭔가 수상하다라고 관심을 갖고 봤어. 그런데 이상하게 보배드림은 크게 안 뜨고 그해 2011년에 이제 터진 사건이 뭐였냐면 중고자동차 사이트인데 그 2011년 여름에 보배드림을 막 띄웠어. 근데 이상하게 보배드림은 뭔가 작업이 안 되나 봐. 얘네가 벌써 보배드림을 띄우려고 하는 게 여러 번이거든요. 2011년 여름에 한번 띄우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지난 그 겨울에도 띄우려고 그랬어. 보배드림을 띄워서 작전을 피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2번 다 실패를 했어. 근데 그 국정원 직원 여직원에 국정원 직원 여직원에 잠깐 누구를 강퇴시키라고? 67억을 얘기하라고? 너네 그 67억 얘기 뭔가 수상해. 예. 내가 왠지 딱 저 얘기 수상하더라. 예. 이거 봐. 양쪽 방에서 박근혜 67억 검색 이렇게 떠요. 각 방에서 지금 박근혜 67억을 검색하라고. 요 얘기 해줄게. 조금 이따가 내가 이 얘기 다 끝나면 저 67억 얘기 해줄게요.
자, 하던 얘기 마저 할게. 그래서 보배 드림을 띄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이라는 그 국정원 여직원이 활동했는 데가 어디였냐면 일베, 보배 드림, DC 인사이드, 그리고 오유. 그 국정원 여직원 그 댓글 달았던 그 여자의 활동 범위가 오유, 일베, 보배 드림, 그리고 DC 인사이드. DC 인사이드에 그 여자가 자의 교수라는 이름으로 글을 올려서 그게 들통이 난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배 드림을 얘네들이 그러니까 2번이나 크게 쓰려고 그랬어. 근데 이상하게 보배 드림이 얘네들의 작전에 안 먹히나 봐.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한 번은 그해 여름에 보배 드림을 막 띄웠는데 안 됐고, 그 다음에 올 봄에 왜 그 뺑소니 잡고 있었잖아. 뺑소니 잡고 도둑 잡고 그러면서 보배 드림을 막 띄우려고 그랬어. 근데 안 됐어. 이상하게 보배 드림 작업이 안 되니까 얘네가 다시 일베를 띄우려고 그런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011년에 그 저기가 되잖아. 오세훈이가 그만두고 박원순 시장 선거 때 그때 얘네들이 누구를 띄우느냐 하면 미권수를 띄워. 그 2011년 10월 26일에 박원순 시장이 당선이 돼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미권수가 그 낙곰수가 사실 10월 초까지만 해도 그렇게 대대적으로 인기 있지 않았어. 그런데 박원순 시장 선거가 끝날 즈음 됐을 때, 그러니까 10월 말이 됐을 때 낙곰수 팬이 150만까지 늘어 있었어. 그러다가 11월 첫째 주에 150만이었는데 둘째 주에 300만이 다운받았다. 세 번째 주에 600만이 다운받았다. 네 번째 주에 1000만이 다운받았다는 거야, 낙곰수를. 그래서 내가 생각했지. 낙곰수가 1000만이 다운받았다고? 뭔가 수상한데? 그러면 주변에 5명 중에 1명은 듣고 있어야 되잖아. 그 정도는 아닌데 낙곰수를 1000만이 다운받았다고 막 떠드는 거야. 그래서 뭔가 수상한데 싶어갖고 내가 조사를 들어가. 근데 그때 마침 내가 아파가지고 방송을 못할 때였어. 그래서 내가 조사를 쭉 했지. 조사를 쭉 했는데 같은 시기에 낙곰수를 뿌리면서 미권수로 가자 그러면서 애들이 막 모으는 거야, 애들을. 그래서 미권수로 가자고 막 애들을 모아서 미권수를 16만 명의 회원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뭔가 수상한데? 그래서 미권수가 뭔지 찾았지. 정봉주 팬클럽이야. 근데 미권수로 가자 막 애들이 글을 쓰는데 내가 계속 이상하게 쳐다봤던 애가 있어. 계속 뒷조사해왔던, 뭔가 추적해왔던. 얘가 미권수를 띄우고 있는 거야. 이 새끼 봐라. 그래갖고 내가 그 미권수에 대해서 이때 또 나오고 있어요. 또 아몰랑이 떴어. 미권수를 막 띄우길래 뭔가 미권수에서 작업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글에 전부 다 막 정봉주 그러는 거야. 막 정봉주를 띄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2011년 12월 첫째 주에 방송을 하면서 정봉주를 너무 띄우지 마라. 뭔가 수상하다. 너네가 자꾸 정봉주 띄우면 정봉주 다칠 것 같다.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때 그 방송 보신 분. 내가 2011년 12월에 그 병원 대상포진 때문에 방송 못하다가 돌아와갖고 첫 번째 주에 정봉주 띄우지 마라. 정봉주 위험한 것 같다. 정봉주를 칠 것 같다. 다친다. 그거 봤던 분들 손 들어봐요. 각방에서. 그리고 나서 그 12월 말에 정봉주가 교도소 들어가. BBK 문제 그거 대법원 판결이 떨어지면서 정봉주를 잡아 들여가는 거야. 이유가 뭐냐면 미권수를 띄워놓고 미권수의 주인인 정봉주를 잡아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미권수에서 몇 놈의 운영진을 시켜서 마음대로 여론조작을 할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미권수에서 뭘 했냐면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 통진당으로 가야 된다. 통진당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얘네들이 1월 15일까지 한 일은 한명숙을 당대표로 막 띄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마 한명숙이 당대표 되면 다음 날부터 미권수에서 한명숙 욕할 거다. 그대로 됐어. 그대로 한명숙을 욕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네가 1월 15일부터 3월 달까지 한 일이 뭐냐면 민주당으로 안 된다. 통진당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통진당을 얘네가 4월 달까지 계속 띄워요. 그래가지고 그 미권수 분위기로 봤을 때는 통진당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분위기였어? 전혀 아니었잖아. 그거 문국현 뻥친 애들이 거기서 작업한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미권수에서 딱 총선 끝난 다음에 흐지부지 돼버린 거야. 그 뒤로 미권수에 몇 명만 남고 다 빠지잖아. 다 빠진 다음에 그때부터 뜬 게 일베하고 오유야.
12월에 2012년 5월에 미권스가 딱 가라앉으면서 그때부터 뜬 게 일베하고 오유가 뜬 거야. 그럼 일베 오유는 언제부터 있었냐? 몇 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2008, 9년에 있었던 걸로 알아. 오유랑 일베가 2008, 9년에도 난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일베가 뭐였냐면 일간 베스트라 그래서 그 DC 인사이드의 일간 베스트만 모아놓은 임시 사이트였어. 그래서 처음엔 그냥 엽기 좋아하고 웃기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모여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사이트가 갑자기 이상하게 뜬 게 2012년 여름이야. 왜냐면 미권스에서 애들 싹 빼갖고 일베하고 오유로 작업을 했고 그때부터 국정원 여직원도 일베 오유에서 작업을 해요. 그러다가 그 2012년에는 그래서 일베가 그렇게 많이 안 뜬 상태에서 내가 잡혀 들어가. 내가 잡혀 들어갈 때 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날 잡아놓은 거야. 내가 2012년 봄에 총선하는 과정에서 어떤 후보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을 했어. 근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 A라는 지지자와 A 후보의 지지자와 B 후보의 지지자가 몸싸움을 했다. 그래서 B 후보의 바지가 찢어졌다 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그런데 그 얘기를 갖고 나를 감옥에 넣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감옥 간 거야. 뭐라고 그런 줄 알아 판사가? A 지지자와 B 지지자가 몸싸움을 했고 B의 바지가 찢어졌다라는 발언은 A가 B의 바지를 찢지 않았는데 청취자로 하여금 A가 B의 바지를 찢었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는 거야. 내가 허위사실 얘기한 게 그 부분이라는 거야. 나 그걸로 감옥 갔어. 근데 감옥을 가가지고 그것도 저기가 된 거예요. 법정 구속. 왜 그랬냐? 그때 막 문재인이랑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랑 그 다음 주에 대대적인 방송을 할 생각이었어. 대대적인 방송 앞두고 내가 잡혀간 거야. 나중에 항소를 했고 그게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 허위사실 무죄를 받고 내가 이제 출소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정부를 고발하려고 했지. 고소하려고. 고소하려고 했어. 내가 허위사실 유포하자는데 날 법정 구속했고 나의 명예를 훼손했고 나한테 억울한 징역사를 했으니까 내가 고소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내가 징역 6개월형이래. 내가 왜 징역 6개월형이냐 그랬더니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방했다고. 사실을 말해서 후보를 비판한 죄로 징역 6개월형인 거야 내가. 우리나라에 그런 죄가 있는지 몰랐죠.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판했다고. 감옥 살다 나온 사람이야. 나 그런 사람이야.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내가 돌아오자마자 내가 그래서 감옥에 갔을 때 감옥에서 그 추운 겨울에 감옥살이를 했어. 2012년이 굉장히 추웠거든. 그런데 그때 박근혜가 마지막 TV 토론하는 장면을 교도소에서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1차, 2차 토론 안 보여줬어. 근데 세 번째 토론을만 보여준 거야. 우리 그 교도소 구치소 수감자들한테. 그래서 내가 뭔가 수상하다 싶어서 한마디도 안 놓치고 봤어. 내가 그때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었냐. 그 내가 있었던 방 안에 구치소에 그 방 안에 이제 저녁 때 뜨거운 물을 주면 그 뜨거운 물에다가 보리차를 담가서 그거를 창가에 놓고 잠이 들어. 다음날 아침에 그 물이 꽁꽁 얼어붙어. 너무 추워갖고. 근데 내가 아이 낳고 산후조리가 잘 안 돼갖고 발이 너무너무 시린 사람이야. 근데 내가 그 물이 얼어붙는 방에서 감옥살이를 한 거야. 3개월 동안. 내가 얼마나 한이 맺혔겠냐. 근데 그건 참을 수 있었어. 근데 내가 우리 딸을 한 달 만에 만났단 말이야. 직접 안아볼 수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 딸을 한 달 만에 이제 안아봤는데 이 애가 중학교 1학년인데 그리고 되게 깔끔을 떨었어. 깔끔을 떨어갖고 얘가 뭐 무슨 바닥에 앉고 이런 거 상상도 못 하는데 얘가 한 달 만에 나를 보더니 나를 끌어안고 한 30분이 딱 면회 시간인데 안 떨어지는 거야. 땅바닥에 앉아서.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 내가 뭐 발시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매일 세수를 못해. 그러니까 씻는 게 일주일에 2번 미지근한 물이 나올 때 그때 가서 씻는 거야. 그리고 내가 처음에 딱 구속됐을 때 날 알몸으로 검사를 해요. 알몸으로 검사하고 다리 벌리고 앉으라고 그래. 혹시 자궁 속에 무슨 담배라든가 이상한 거 갖고 들어왔는지 검사하는 거야. 속옷까지 싹 뺏겨서 검사를 한다니까. 그 다음에 하여튼 나를 그래서 구치소에 넣었잖아. 내가 그런 일을 당하고
그리고 개고생을 했지. 다 참을 수 있었어. 근데 내 딸이 와가지고 땅바닥에 앉아서 30분 동안을 울다 가는데 돌아버리겠더라고. 그 내가 인간이라면 알 거야. 굉장히 이제 복수하리라 이렇게 작심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나온 거야. 우리 딸을 보고 한 며칠 뒤에 12월 16일 대선 토론이 딱 나온 거야. 그 대선 토론에서 박근혜가 근데 내가 그때 감옥에서 할 일이 없잖아. 신문을 4개를 봤어. 신문을 4개를 보고 있었는데 신문 5개를 봤다. 신문 5개를 보고 있었는데 바로 15일까지 어떤 신문에도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았다는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는 언론 보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16일 밤에 박근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았다고 나왔지만 나는 그 말을 정확히 기억해. 내가 그때 그 동아일보하고 그 다음에 한겨레 경향 중앙일보 하여튼 그래서 그거 한 4-5개를 봤어. 그런데 그 얘기가 딱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때 그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해. 왜? 그 다음에 내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다음날 면회 온 우리 남편한테 여보 당신 지금 가서 할 일 있어. 박근혜가 얘기한 어제 저녁 8시 이전에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라는 증거가 없다고 나온 언론 보도 있는지 찾아봐. 없다는 거야. 그날 밤 11시에 갑자기 경찰에서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발표를 부랴부랴 해. 박근혜가 사고를 쳤기 때문에 그날 밤 11시에 사고를 친 거야. 수습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나오자마자 허위사실 누명을 벗고 나오자마자 나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판한 전과자야. 대놓고 얘기했지.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내가 선거법 위반으로 감옥 갔잖아. 근데 지금 생방송이야. 내가 선거법 위반으로 감옥 갔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나오자마자 박근혜의 선거법 위반을 물고 늘어진 거야.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단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근거가 뭐냐. 그 이전에 누구도 보도하지 않았는데 박근혜가 무슨 근거로 얘기한 거냐. 짠 거냐? 박근혜가 시킨 거냐? 누구한테 보고받았냐? 그거를 내가 2월 20일부터 계속 떠들었어. 그러니까 그때 그 검찰에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공개해버린 거야. 증거가 수천 개가 떠버렸어. 그 중에 좌익교수 국정원 직원이 우리 가족을 괴롭힌 것도 뜬 거야. 그래서 내가 내가 머리 깎고 머리 잘라버리고 내가 한판 들어간 거 아니야. 그걸 이석기 문제로 덮은 거야. 이석기 내라는 못죄라면서 덮은 거야. 얼마나 기가 막혔겠냐. 내가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계속 추적해왔어.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일배를 얘네가, 근데 이제 내가 나왔을 때, 내가 나오자마자 한 일이 2가지야.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하고 그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하면 징역 8개월이다. 왜 박근혜는 조사도 안 하냐? 그거 물고 늘어진 거 하나랑 일배와 국정원 관계 밝히기. 그리고 매일매일 일배하고 국정원 관계를 보여준 거야. 여러분이 지금도 포털에 가서요. 일배 국정원 절대시계 검색해봐. 국정원 절대시계 일배 검색하면 국정원에서 일배 애들 불러다가 그 강의하고 뭐 풀코스 요리 사주고 그 다음에 명품 시계 선물하고 이런 얘기 기사로 나와. 그랬던 거야. 그거를 밝혀내는 게 내가 2013년에 계속 했던 일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2014년 4월이야. 작년 4월. 작년 4월이야. 작년 3월. 작년 3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2012년 4월에 있었던 사건이다. 먼저 2012년 4월에 어떤 일이 먼저 있었냐. 내가 이제 그 DC 인사이드에서 연북계를 잡았잖아. 그게 2011년 사건이었고 2012년 4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어떤 놈들이 아프리카까지 찾아와가지고 방송을 했어. 방송한 내용이 뭐였냐면 내 딸 사진을 걸어놓고 내 딸의 초등학교 3학년 때 사진을 걸어놓고 네 딸 내가 납치한다. 그런 거야. 내 딸 사진을 공개해놓고 내 딸을 납치, 성폭행, 토막살해 하겠다는 거야. 그걸 한 20명 정도가 막 서로 이거 처벌 안 받는다 그러면서 계속 그런 댓글을 달았어. 그러면서 그 방송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빨리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증거를 모아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고소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내 딸을 납치, 성폭행, 토막살해 하겠다고 한 범인들, 내가 대구지검으로부터 마지막 통지를 받았는데 범인들이 부천시에 있는 부천시 일대에 PC방에 흩어져서 댓글을 달았는데 그들이 사용한 주민번호는 포항지역 주부들의 번호라는 거야. 포항지역 주부들의 주민번호를 나눠갖고 부천 일대 PC방에서 글을 썼다는 거야. 근데 부천 일대에서 PC방을 썼던 시간에 그 주부들은 부천에 없었기 때문에 무죄 처리를 한다는 거야. 아니 내가 포항지역 주부들을 고소했어? 범행을 저질 놈들 잡아달라고 그런 거잖아.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나한테 통지한 내용이 포항지역 주부들의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그 부천 일대 PC방에서 글을 썼기 때문에 포항지역 주부들이 무죄라는 거야. 부천 일대 PC방에서 글을 썼다는 얘기가 뭐냐? 어느 PC방에서 누가 글을 썼는지까지 알아냈다는 얘기야. 그런데 걔네들을 처벌 안 했다는 얘기야. 주민번호를 도용했다는 이유로. 자, 그러면 얘는 나한테 악플단 죄만 저지른 게 아니라 주민번호 도용까지 한 거야.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징역이 3년인가로 올라가야 돼. 징역 1년인가? 3년인가? 중범죄야. 근데 걔네들을 처벌을 안 했다니까? 그게 2012년 일이야. 2012년에 걔네들을 처벌 안 했어. 근데 그 새끼들이 작년 4월에 다시 나타나. 11개월 만에. 작년 3월에. 그래갖고 똑같은 말 하는 거야. 내 딸이 혼나봐야 된다고. 이런 개새끼들 만나니까 내가 가만 안 두겠다는데 아줌마 지금 일베에도 난리를 했어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까진 내가 일베에서 나한테 욕을 한 걸 몰랐어. 근데 일베에서 내 욕을 싹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작년 4월에 일베에서 나한테 욕한 애들 변호사를 채용을 했어. 근데 그 변호사를 이제 딱 그 계약을 했는데 이 변호사는 자기가 알아서 자료를 다 모으는 사람이야. 내가 어느 사이트에 가서 얘네들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보통 변호사는 나더러 그거를 캡처를 해서 달라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어디서 있는 얘 처벌해 주세요. 그러면 그 자료를 자기가 다 만들어. 그래가지고 다 고소를 하는 그 변호사야. 이 변호사한테 부탁을 했지. 그래갖고 일베에서 1000명을 고소를 했어. 일베에서 1000명을 고소를 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그 돌아와서 악플 달았던 애들 걔네들 통으로 해갖고 160명을 고소를 한 거야. 그래갖고 지금까지 그 고소당한 애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악플을 달면 그냥 나는 그 우리 변호사님한테 얘기만 하면 돼. 어디 내 악플 있대요? 그럼 그 변호사님이 알아서 다 처리를 해. 나에 대해서 뭐 고소를 하겠다는 둥 뭐 어쩌고저쩌고 누가 시비를 걸었다. 그러니까 명단을 줘봐. 어디에 있는지 주소만 알려줘. 그럼 내가 우리 변호사님한테 얘기할 테니까. 구라다. 구라이길 바라는구나. 저기 일베 가서 망치 부인 고소사건 쳐봐. 가서 여기서 구라다 그러고 쓰고 있지 말고 가가지고 그 일베에 너 그거 몰라? 이번에 내가 여성시대 문제를 다루겠다 그러니까 일베에 댓글이 달렸어. 일베에서도 그분이라고 부르는 망치 부인한테 여성시대 뭐 믿고 덤비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 일베 애들이 함부로 나에 대해서 이제 말 못해. 얘네들이 내가 말로만 고소한 줄 아는 거야. 말로만 고소할 줄 알았는데 그냥 진짜 고소를 했거든. 내가 진짜 고소를 하니까 얘네가 진짜 내가 고소할 줄 모르고 있다가 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함부로 말 못해. 근데 만약에 지금도 혹시 일베에서 그렇게 글 쓴 애 있으면 자료를 알려주세요. 우리 변호사님이 알아서 조치할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일베를 1000명을 고소를 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아낸 게 뭐냐 하면 그 중에 그 1000명 중에 일부가 좀 이상한 애들이야. 뭐냐? 애매한 거야. 애매한. 기다려. 아직 이 얘기 안 끝났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1000명의 아이디를 중지를 시켜놓으니까 일베에서 작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나한테 악플 단 애들 누구겠어? 지네 쪽 작업 아이디 아니야. 지네 쪽에서 작업하는 아이디 1000개가 지금 중단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다급했겠지. 그런 상황에서 뭔 일이 터졌냐? 하여튼 뭐 망치 부인이 그걸 뭐라 합의금을 노리고 기획 고소했다. 그러면서 글을 올린 기사를 쓴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합의금을 노리고 어째? 내가 합의 절대 안 한다. 니네가 울고불고 빌어도 소용이 없다. 홍가의 얘기를 막 띄운 거야. 홍가의 얘기를 막 띄워가지고 그러면서 그 홍가의 처벌법이라고, 홍가의법이라고, 그러면서 기획 고소한 고소인을 조사하겠다 이러면서 협박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맞짱 떴지. 그래, 내가 기획 고소했다는 증거 갖고 와라. 그리고 난 앞으로 합의 안 한다. 난 걔네들 민사까지 해서 철저히 베껴먹겠다. 두고 봐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하여튼 그 뒤로는 뭐 홍가의법 얘기가 쑥 들어갔어. 하여튼 이제 그렇게 됐어. 자, 아이러브 뮤직 채팅창에다 쓰면 안 돼. 그거는 그렇게 써봤자 안 되고, 그거 캡처를 해가지고 우리 신고 게시판에 올려줘. 캡처해갖고 신고 게시판에 올려주거나, 그게 두려우면 나한테 메일을 보내. GTV7 아프리카 @네이버닷컴으로 망치 부인한테 캡처 뜬 거를 보내주세요. 변호사한테 토스할 테니까. 자, 좌우지간. 그래서 내가 볼 때, 자, 여러분 우리 조금 아까 봤잖아.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말. 박근혜 대통령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목표의식을 분명히 갖고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 있다라고 믿으라 그랬잖아. 그게 넉놓고 정신머리 없이 한 얘기가 아니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 그 말이 말실수가 아니야.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관된 전술이 뭐냐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하는 정책이 뭐냐? 지역으로 분열시켜라. 무슨 일 있었냐면 우리 방에 와가지고 홍어 전라디언이라고 막 욕을 쓴 놈이 있었어. 그런데 그 놈을 내가 강퇴 블랙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놈이 팩트TV에 가갖고 대구 통구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그 대구 통구이란 말이 뭐냐면 대구 지하철 사고 피해자를 비하하는 말이야. 이 새끼가 우리 방에 와서는 지가 대구 사람인 척하면서 호남 전라디언 죽여야 된다고 썼던 놈인데, 팩트TV에 가서 대구 통구이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한 놈이 이거 뭐야? 내가 증거 딱 잡았잖아. 그 놈 뭐 한 놈이냐? 결국은 이게 이 지역별로 분열시키는 그 일을 한 놈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댓글 중에 노인들 다 빨리 노인들한테 투표권 주지 말아야 된다고 막 쓰는 사람들 있어. 그리고 그러면 좀 이따가 젊은 애들이 아무 의식이 없다 이러면서 젊은 애들을 투표 안 한다고 욕하는 사람들 있어. 그거 한 팀이야. 뜬금없이 노인들은 투표하지 마라, 젊은 애들이 투표를 안 해서 문제다 이러면서 싸운 사람들 있지. 그거 한 팀이야. 세대별 논쟁을 일으키는 그거 한 팀이야. 그 다음에 뭐 홍어 전라디언 대구 통구이 그거 한 팀이야. 지역을 분열시키려는. 지역별로 분열시키고 세대별로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 성별로 분열시키고. 예. 그래가지고 남녀 문제를 계속해서 뭐 김치녀, 보스라치, 된장녀 이런 말들을 계속 만들어냈잖아. 그게 팀이라고. 그 팀을 만든 이유가 뭐냐? 얘네들이 언제 작동하냐면 온 국민이 다 같이 분노할 만한 사안이 터져. 그래갖고 그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같이 욕을 하는 그런 문제가 터진 거야. 그때 걔네들이 투입돼. 그래서 갑자기 논조를 바꾸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매일 이게 10몇 개씩 와. 오늘 한 개밖에 없어. 1000명을 고소했기 때문에 쌓여 천장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얘네들이 아주 작전을 피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정청래 주승용 사건 그거 우연히 일어난 거 같죠? 그거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니야. 물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것 또한 오래된 배경을 갖고 일어난 사건이야. 예. 이거 오랫동안 배경을 갖고 일어난 사건이야. 그거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어떤 거냐? 주승용이라는 사람이 그 재보선이 진 다음부터 사퇴하겠다 그랬어. 모든 책임을 지도부가 지고 물러나자 그렇게 발언을 했어.
근데 그렇게 주승용이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문재인에게 딱 비판을 맞춘 건 아니고 이 모든 책임을 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말렸어. 말려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 최고위원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 주승용한테 계속해서 김한길 안철수가 압박을 한 거야. 문재인한테 책임을 물어라. 책임을 물어라. 결단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주승용이 그 시키는 대로 이제 계속 시비를 건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야. 문재인한테.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 그날 사건 다닌 5월 8일 날 5월 8일에 3공에 대해서 문재인의 리더십을 비판하는, 그러니까 문재인이라고 직설적으로 얘기 못하고 하여튼 이제 그 지금 현재 지도부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한 거야. 그 말을 정청래가 받아갖고 공갈하지 마라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야. 공갈 얘기가 터져. 그게 5월 8일이야. 그런데 그날 바로 문재인 대표가 낮 12시에 이건 정청래가 잘못한 거다. 적당한 방법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 그랬어. 그런데 정청래가 왜 사과를 해야 되냐? 정청래 잘못한 거 없다. 속이 시원하다라고 막 글을 쓰는 거야. 그래서 정청래가 버틴 거야. 사과를 안 하고. 계속해서 그 주말 내내 정청래 시원했다. 정청래 같은 의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올라오는 거야. 근데 그 글이 처음 많이 올라왔고 나도 구분은 못했어. 뭔가 낌산챘지만. 그러다가 언제 챘냐? 일요일 밤이었나? 월요일이었나? 일요일 밤? 일요일 밤에 내가 딱 증거를 잡은 거야. 정청래 잘했다라고 막 글을 쓴 놈인데, 그러니까 정청래가 주승용을 욕했다고 잘했다고 글을 쓴 놈이야. 그런데 이놈, 그러면 정청래가 잘했다는 얘기는 뭐냐? 주승용이 자꾸 문재인을 괴롭히니까 정청래가 문재인을 지켰다는 얘기였거든. 그런데 정청래 잘했다라고 글 쓴 놈이 문재인한테 악플을 달아놓은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정청래더러 잘했다 사과하지 말아라고 부추긴 놈들이 그게 요원이었던 거야. 정청래더러 잘한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게 문재인 지지자인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문재인 지지자 아니라는 걸 딱 잡아낸 거야.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또 있어. 또 막 정청래 그 호남을 막 비하하는 글을 쓴 놈이 있는데 딱 들어가서 봤더니 강남구 대치동 살면서 무슨 보편적 복지 비판하는 새누리당 지지자야. 그런 애들이 지금 호남을 비판하고, 그러니까 주승용을 비판하고 정청래 잘했다. 그러면서 친노 비판, 호남 비판 추적해보면요 나와요. 요원들이야. 얘네들이 지금 노리는 게 뭐냐면 지역별 분열, 그 다음에 성별 분열. 그래서 여성시대 사건도 이게 여성시대가 이게 그러니까는 보니까 얘네가 작년 가을부터 작업을 시작한 공간이 SLR, DSLR이라는 그 사이트 있죠. 그 다음에 루리웹, 그 다음에 뽐뿌. 근데 뽐뿌는 이미 국정원 여직원이 글 달았던 데야. 뽐뿌하고 루리웹은 이미 국정원 여직원이 사고를 쳤던 사이트야. 국정원 여직원이 글을 달았던 사이트들 중에 뽐뿌도 있고 루리웹도 있어. 그리고 지금 이제 작년 가을부터 띄우는 게 SLR이야.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번 여성시대 사건은 내가 볼 때 고도로 작전 세력이 투입된 거야. 고도로 작전 세력이 투입돼서 여성시대 안에서 장동민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걸 계속 문제로 만들어낸 사람들이 난 있을 거라고 봐. 그 사람들을 맨 처음에 그걸 유도한 세력을 찾아야 돼. 찾으라는 거야. 내가 명단 좀 보자는 게 그 얘기예요. 실제로 이 네이트판 같은 데 보면 정치적인 문제가 터졌을 때 꼭 연예인 이슈 물고 오는 특정 아이디들이 있어.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데 그때 꼭 연예인 이슈를 갖고 오는 그런 아이디들이 있는 거야. 얘네는 맨 연예인 스캔들만 몰고 다녀. 팀이야. 그 팀이 있어. 그런 것처럼 내가 볼 때 여성시대에도 보니까 이게 한 7개월 작전인 것 같아. 7개월 정도 준비된 작전으로 보이고, 이 작전을 본격적으로 터트린 거는, 그러니까는 준비를 하다가, 3월 달부터 준비해서 터트린 거 아닌가 싶어. 그래서 내가 볼 때, 그러면 목적이 뭐냐? 여성시대 사건을 터트린 목적이 뭐냐? 물론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못했을 수 있어. 좀 더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으로 볼 때는, 오유하고 여성시대를 이간질시키는 게 목적인 것 같아. 응? 무슨 얘기냐?
여성시대 멤버들이 그 오유에서 굉장히 적극적 활동을 했대. 그러니까 그 둘이 오유하고 여성시대가 거의 멤버가 비슷해서 글을 쓰는 게 거의 비슷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하는 거지. 국정원 여직원이 오유에서 작업하다 걸린 거 아니야. 오유에서 찬성 반대 누르고 그 오유의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게 그 국정원 여직원 아니야. 그러니까 오유를 오랫동안 알아온 거야. 그리고 그 오유에서 국정원 그 민간 요원들이 작업했던 게 오유의 데이터베이스를 털어갖고 나온 거야. 그 작업조가 나온 거야. 오유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서 거기서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 작업했다는 게 증거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오유의 모든 시스템을 저들이 알고 있었어.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번 사건이 터진 거야. 근데 이번 사건이 터진 이유는 내가 볼 때 그 일베를 다시 띄워서 쓰기에는 일베가 많이 죽었고, 그래서 보배 드림을 띄워보려는데 안 된 거야. 보배 드림을 2월, 3월에 띄워보려는데 안 됐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오유를 여성시대와 오유를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죽이고, 그러면서 SLR이라든가 또 다른 사이트로 모이게끔 지금 얘네들이 내가 볼 때는 SLR인지 뭔지 모르겠어. 새로운 사이트를 준비 중이다. 내가 볼 때 지금 얘네들이 새로운 사이트를 준비 중이야. 이미 국정원 여직원이 활동했던 데는 보배 드림을 띄우려다가 왜 안 됐냐? 보배 드림 국정원 직원이 작업했던 데잖아. 끝났어. 루리앱도 작업 안 돼. 루리앱을 막 띄우면 내가 물을 거거든. 야, 거기 국정원 직원이 작업했던 데잖아. 펌프 띄우면 야, 그거 김하영이 글 썼던 데잖아. 그걸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사이트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안티엠비, 그 다음에 타진요, 그리고 그 미건스처럼 내년 선거를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봐봐요. 2008년에 안티엠비였어. 2010년에 타진요였고, 그리고 2012년에 미건스였어. 그러니까 지금 딱 그다음 2014년에는 뭐 특별한 게 없었지. 2014년 선거가 별로 없으니까. 지금 2014년 세월호 때문에 그냥 다 날아간 거고, 지금 내가 볼 때 2016년용 새로운 카페를 새로운 그 사이트를 준비 중일 거다. 얘네들의 목적은 뭐냐? 지금 보니까요, 진보적인 네티즌들을 막 위축시키고 있어. 진보적인 네티즌들을 막 맹비난을 해갖고 활동을 위축시키고, 그 다음에 진보 성향의 사이트들을 막 분열을 시켜. 그래서 막 짜증나는 글들이 계속, 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 뭐냐? 싸움이 나면 안 가. 싸움이 나면 안 봐. 그게 특징이야. 근데 쓸데없이 각 사이트에서, 진보적인 성향의 각 사이트에서 싸움을 막 일으켜. 지금 그런 사이트, 여러분이 잘 가는 진보 성향 사이트에서 혹시 자질구레한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봐봐. 지금 아마 대대적으로 그럴걸? 지금 모든 사이트들이 지금 막 그 논쟁이 일어나고 막 쌈박질이 지금 나고 있을 거야. 그 말이 맞아 틀려? 한번 봐봐.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일부러 각 사이트들, 그러니까 진보적인 성향의 사이트들을 이간질시키는 거야. 막 그 열받게 해가지고요. 막 열받게 해가지고, 그럼 내가 볼 때 올 가을쯤 되면, 여름이나 가을 정도 되면 틀림없이 이 사이트 재밌다 쫙 퍼질 거야. 어느 특정 사이트가 뜰 거야. 어떤 특정 사이트를 띄우기 위한 대대적인 작업이 있을 거라고. 그게 총선용 사이트야. 실제로 내가 이런 패턴을 알아내갖고 뭘 잡았냐 하면, 2011년 4월 달에 서태지 이지아 이혼설이 떠요. 서태지 이지아 이혼설이 딱 떴는데, 그러면서 그때 서태지 이지아 이혼설, 그 다음에 박효정 고소사건, 그 다음에 최유정 고소사건, 그리고 JYJ 문제가 터져. 그래갖고 이 세 연예인 사건이 터진 거야. 그 4월에. 근데 내가 딱 뭐라 그랬냐. 이거 재보선용이다. 4월 재보선으로부터 젊은 애들의 그 관심사를 꺾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얘기했어. 왜냐? 그 당시에 최효정이 개그 프로에서 이명박을 비판해갖고 확 떠 있었어. 그 다음에 JYJ가 소위 그 동방신기에서 갈라져 나오면서 그 논쟁을 막 했던 애들이야. 그래서 투쟁력이 있는 애들이야. 그 다음에 서태지 이지아, 우리나라 진보 네티즌의 원조야. 서태지 팬클럽이. 그런데 여기서 서태지 이혼이 이미 몇 년 전에 있었고 3년 전에 위자료까지 끝난 사건인데 갑자기 서태지 이지아 이혼설이 뜬 거야. 이게 왜 그러냐?
왜 진보적인 네티즌들이 열받을 만한 사건이 터지느냐? 이거 젊은 애들의 눈을 그쪽으로 끌기 위해서다라고 내가 얘기를 해. 그리고 난 다음에 서태지, 이지아, 이혼설에 서태지 팬들이 전부 다 나타나. 이 씨발 어디서 감히 우리 태지 오빠를 건드려 이래가지고 무슨 뉴스를 숨긴 거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해 11년 4월에는요. 서태지, 이지아설의 배경이 누구냐 이래갖고 BBK 문제가 막 터지고 그래. BBK 판결을 숨기려고 그랬다. 난리가 나는 거야. 온 나라에 소문이 나. 그때 내가 뭐라 했냐면 서태지, 이지아 사건 이거 기획사건이다. 그러면서 내가 뭐라 했냐면 틀림없이 서태지닷컴, 이지아닷컴이 준비되어 있을 거다. 근데 네티즌이 찾아냈어. 망치부인님 아직 공개는 안 됐는데 서태지닷컴, 이지아닷컴이 있어요. 거봐. 그게 옛날에 옥소리하고 박철 사건 때 그렇게 사이트 만들어서 싸웠던 거다. 요거 그렇게 하려는 거다. 또 하나를 잡았는데 틀림없이 무슨 사건, 그 다음 사건도 그 무슨 사건이 있을 거다. 무슨 사이트를 만들었을 거다 그랬어. 서진요였나? 아니야, 서진요 말고 그 다음에 또 있었어. 무슨 닷컴이, 그러니까 걔네들이 또 따로 뭔가를 또 스캔들 터뜨렸고 그걸로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어놨을 거다. 그거 또 잡혔어. 그러니까 이게요. 이번에 이 여시 사건 틀림없이 요거 여시를 비판하는 쪽, 여시 쪽, 그러니까 여성시대 카페 쪽과 여성시대를 비판하는 쪽으로 나눠서 대대적으로 논쟁을 이끌어가려고 나는 작전이 들어갔다라고 봐. 타진요 말고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 아니면 재작년이었는데 무슨 그러니까 타진요도 마찬가지인데 타진요 말고 작년 재작년에 무슨 사건이 하나 무슨 걸그룹 사건이었을걸? 걸그룹 사건이었나? 그래서 걸그룹 사건에 하여튼 뭔가 있었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 스캔들을 터뜨리면서 논쟁을 일으키는 건데 티아라 사건? 뭔지 기억이 안 나. 박시우 때였나? 몰라. 하여튼 먼 닷컴이 있었어. 예. 먼 닷컴. 그래서 좌우지간요 있잖아. 이 연예인 스캔들, 요즘에는 연예인 스캔들이 안 먹혀. 여러분 있잖아. 옛날에는 연예인 스캔들로 네티즌을 싹 말아먹었어. 그런데 이제 서태지, 이지아 사건 때부터 서태지, 이지아 사건 이후로 연예인 스캔들이 안 먹혀. 왜냐? 서태지, 이지아 때 팬덤이 딱 앓은 거야. 만약에 우리 오빠, 우리 언니 건드리면 가만 안 둬? 이러면서 무슨 연예인 스캔들이 터지잖아. 그러면 팬클럽들이 일제히 나서가지고 방어를 들어가. 그러면서 정치면 이걸 숨기려는 거래요. 그러면서 정치면 뉴스를 막 살려내. 그러니까는 이제 연예인 그게 안 되는 거야. 연예인 스캔들이 안 먹히는 거야. 그래서 요즘의 스캔들의 특징이 뭐냐? 듣보잡 연예인. 팬덤이 많지 않은, 그러니까 요즘의 연예인 스캔들이 팬이 별로 없는, 왜 그런 거 있잖아. 무슨 남자 그룹의 무슨 사건, 근데 그 그룹이 몰라. 그런 거 많이 봤죠? 무슨 걸그룹 그랬는데 몰라. 모르는 걸그룹, 모르는 보이그룹에서 사고 친 거. 팬이 없는 애들, 듣보잡 연예인 그 스캔들이 터지는 거야. 그게 왜 그러느냐? 팬덤이 없으니까. 팬이 없어서 정치 뉴스로 못 가져가니까 그렇게 터뜨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배용준 스캔들은 왜 떴을까? 배용준 스캔들이 박근혜의 67억을 덮기 위해서다. 그런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건 그 평상시에 우리 방 시청자들답지 않은 낯선 아이디들이 나타나서 67억을 노래 부를 때는 뭔가, 내가 이거 9년째거든? 아프리카 방송 9년째인데 낯선 아이디들이 나타나서 67억 노래를 부를 때는 요거 뭔가 수상하다는 거야. 이거는 지금 건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낯선 아이디에게서 정원이의 냄새가 나. 정원이 청정원이의 냄새가 나요? 어떤 경우냐 하면 막 낚시를 던져. 그래서 그거에 딱 물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걸 근거로 해갖고 아마 내가 다루자마자 그 다음에 반박 기사가 나온다든가. 그럴 수 있다는 거야. 나는 일단 처음에 아침에 딱 그 기사를 봤어요. 박근혜가
박근혜가 유병헌 계열사에 67억 창조경제 자금 지원이라는 미디어 오늘의 단독이 떴어. 근데 내가 그걸 왜 의심을 했냐면 미디어 오늘이라는 매체가 어떤 데냐면 각 언론사 기자들이, 그러니까 언론사 노조가 만드는 신문이야. 미디어 오늘이 언론사 노조가 만드는 신문이야. 그럼 웬만하면 미디어 오늘은 단독 잘 안 내요. 그러면 뭔가 이게 유병헌의 계열사에 창조경제 자금이 들어갔다. 그 정도 뉴스면 꽤 큰 기사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미디어 오늘 단독이야. 미디어 오늘이 굉장히 이렇게 좀 기반이 튼튼하지 않단 말이야. 이 공격하기 딱 적당한 것 같아. 그러면 단독이란 얘기는 어느 다른 언론사가 띄우지 않았단 얘기야. 그럼 왜 미디어 오늘에서 떴을까? 그게 하나가 궁금했고, 또 정부 지원금 67억? 너무 금액이 약소해. 67억이란 자금이 너무 약소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안 땡기더라고. 이거 왠지 그래서 아침에 내내 이 채팅창에 67억 얘기해주세요, 67억 얘기해주세요 막 띄우는데 조금 낯선 아이디에게서 냄새가 나더라 이거지. 그래서 나는 요 유병헌 67억 기사 다른 언론사가 받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려고. 뭔가 수상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아프리카 방송 3년이면 요원들의 가계도가 보여. 그 팀 관계가 보이거든. 딱 느낌이 오늘 아침부터 67억 떠드는 애들이 낯설어. 난 일단 낯선 애들이 낯선 애들이 나한테 막 인증하기 위해서 펜딱지 달고 와. 펜딱지 달고 막 그 스티커 달고 그러고 온단 말이야. 근데 펜딱지 달고 스티커 뭐 서포터즈라고 해서 내가 편애 안 하잖아. 평상시에 괜찮은 채팅을 했단 기억이 없는 애들이 67억 얘기를 막 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건 좀 밀었다 하려고. 뭔가 느낌이 이거 싸해. 내가 다룬 다음에 요걸로 무슨 뭐 허위사실 유포했다 이러고 뭐 채널A TV조선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방송 끝나면 채널A TV조선에서 내 방송에 대해서 그대로 내보내면서 평가 분석하잖아 걔네가. 나 그런 사람이야. 내가 진짜 웃기는 게 아니 난 동네 아줌마 아니냐? 동네 아줌마가 그냥 자기 거실에서 그냥 이렇게 웹캠 하나 깔아놓고서는 혼자 수다 떨고 있는데 아니 무슨 몇천억을 두고 만든 종편에서 망치부인 방송 반박 방송하고 그래. 그리고 문제는 뭐냐? 망치부인을 몰랐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알게 된 거야. 우리 시청자가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는데 할아버지들이 두 분이 그 편의점 앞에서 막걸리 한 잔을 마시면서 망치부인 방송을 크게 틀어놓고 들고 있더라는 거야. 이게 3월달부터 채널A TV조선이 날 다루기 시작했거든. 그전에는 할아버지들이 길에서 내 방송 듣고 안 그랬는데 이 채널A TV조선이 망치부인을 깐 다음에 이 할아버지들이 듣기 시작했어. 고마워. 내가 이제 아니 우리 시청자들이 지금 채널A TV조선이 망치부인 욕했다고 막 제보를 한 거야. 그리고 내가 야 그 녹화 파일 좀 갖고 와봐. 내가 이 새끼들 또 고소해야지. 근데 그 내용이 욕이 아니야. 얘네들도 겁났는지 내 방송을 편집을 했는데 내가 딱 걸고 넘어지지 못할 정도로 내가 조선일보 옛날에 확 고소했던 것 때문에 그런가 봐. 편집을 해가지고 내가 한 말이야. 내가 한 말을 정확히 그냥 전달만 하더라고. 이거는 고소하기가 애매한 거야. 이게 뭔가 욕을 하고 막 뭔가 이렇게 그 허위사실을 유포를 해야 내가 고소를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애가 나한테 제보를 했는데 망치부님 이거는 고소할 내용이 아니라 홍보인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야. 근데 들어봤더니 진짜 홍보야. 그래서 내가 고소를 못하고 있어. 좌우지간 하여튼 종편이 나한테 관심이 많아. 종편이 나한테 되게 관심이 많고 참 이상한 일이야. 아니 뭐 나 같은 동네 아줌마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 방송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평론가들이 나와가지고 난 이름도 모르는데 듣보잡 평론가들이 나와갖고 막 내 방송에 대해서 막 지들이 평가하고 그래. 분석하고. 그래서 무슨 10대 이슈? 종편 10대 뉴스인가에 내가 들어갔다는 거야. 그냥 내가 평상시에 한 방송인데 4월 13일 방송인가? 그냥 평상시대로 한 방송인데
지네들 10대 이슈라고 막 올리고 그래. 나 진짜 당황스러워서. 내 영향력이 그렇게 큰가 봐? 아, 왜 그래? 그냥 아줌마 혼자 떠드는 건데. 그쵸? 내가 볼 때는 날 띄우려는 것 같아. 나를 띄워서 잡아먹으려고. 이제 나를 띄워서 잡아먹으려고 지금 얘네들이 작전을 피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옛날에 2011년에도 나를 케이블에서 막 돌아가면서 부르는 거야. 내가 방송한 게 4년째인데 갑자기 2011년에 돌아가면서 날 케이블에서 부르는 거야. 그게 내 느낌을 받았지. 수상하다. 그래서 안 갔어. 다 거절하고 안 가버린 거야. 2012년에도 나한테 무슨 케이블에서 했는데 안 가겠다. 그 고정 방송을 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니까. 뭔가 수상했어. 그게 이제 느낌을 갖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2011년에 그 박원순 시장 끝난 다음에 내가 볼 때 만약에 내가 계속 방송했으면 나를 잡았을 거야. 근데 내가 마침 대상포진 걸려고 한 달 동안 방송을 못 해갖고 낙곰수를 잡은 거지. 그러니까 얘네가 띄워갖고 잡아먹는 전술이 있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뭔가 나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딱 집어서 뭔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만 이렇게 나를 은근히 띄워주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띄워줄 때는요, 이거 잡아먹으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요즘에 방송을 띄엄띄엄해. 내가 날마다 방송하면 그 얘네들이 그러면서 꼭 와가지고 낯선 아이디들이 이렇게 얘기해. 아, 이런 사람이 정치해야 되는데. 너 누구냐? 네가 날 언제 봤다고 망치 부인님이 이런 사람이 정치해야 되는데. 그거 내가 안철수 기사 밑에서 많이 봤어. 어투도 똑같아. 이런 사람이 정치해야 되는데. 안철수의 청춘 콘서트 기사 밑에 맨날 나왔단 말이야. 낯선 아이디에게서 정원이의 냄새가 나. 그러면서 막 왜 국회에 안 가세요? 요즘 들어 붙죠. 왜 국회로 안 가세요? 그래 놓고 망치 부인을 막 국회로 막 이렇게 쓰잖아. 요거 목적이 뭘까요? 망치 부인이 지금 국회의원 배지 달으려고 그런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이런 사람이 정치해야 된다. 망치 부인이 국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의 목적은 뭐냐? 망치 부인이 배지 달으려고 지금 뭐 문재인을 지켜주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서 국회로 가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야, 내가 그랬잖아. 헌법에 보면, 응?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한마디로 국민이 제일 높은 거야. 그러면 국회의원, 대통령, 지방의원, 지방단체장 전부 다 머슴이야. 아니 그 머슴 일을 왜 하냐 내가. 지네들이 부르면 가야 되고 회의하라고 막 회의해야 된다고 잡고 안 놔주고 맨 쓸데없이 쌈박질하고. 내가 국회로 가면 다음날 신문 나. 누드 검색하는 동료 의원 손가락 분질러. 아니면 간신히 참으면 상임위에서 헛소리하는 동료 의원 입 찢어. 국회 본회의 중에 개소리하는 의원 뒤통수에 볼펜 꽂아. 뭐 이런 거. 벽돌 꽂아. 이러면 되겠냐? 나는 국회가 평화롭길 바래. 나는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집 거실을 지킬 거야. 나는 대한민국의 이 무궁한 평화를 위해서 우리 집 거실을 지켜야 돼. 내가 만약에 국회로 가면 니들 다 뒤져. 그래서 안 가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고, 그 국회로 가라. 내가 2004년부터 7년까지 여의도에서 국회의원들을 4년 내내 봤거든. 할 짓이 못 돼. 그거 할 짓이 못 돼. 그래서 나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보다 내가 볼 때 여기서 방송하는 거, 그게 국회의원 300명 하는 일보다 중요해. 심지어 박근혜도 내 방송 보나봐. 따라하려면 정확히 해야지. 누군가 간절히 바라면 우주가 뭐 한다 뭐 이러면서. 저기 뭐라 했더라? 우주가 도와준다 그랬던가? 우주가 무당도 아니고. 대충 듣긴 들었는데 그냥 어떻게 앞뒤가 안 맞았는지. 그리고 박근혜가 지금 내 말 따라한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내가 맨날 마무리 멘트로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걸 못 외워가지고 우주가 들어준다고 뻘소리 한 번 했지. 그 전에 내가 작년에 세월호 사건 터진 다음에 해마다 4월 16일에 우리가 이 대국민 안전 점검의 날로 삼아서 모든 우리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자. 대국민 안전 점검의 날 그거 따라했어. 그 다음에 또 뭐 있는데 한 3-4가지. 우리 방송 보는 거야 그쪽도. 그 따라하긴 따라하는데 이상하게 따라해. 통일 대박. 통일은 대박이다. 그것도 내가 얘기한 거야. 하도 통일을 반대하는 박근혜 지지자들 때문에 내가 통일이 됐을 때 가져올 수 있는 경제 이익에 대해서 쫙 설명하면서 내가 통일은 대박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박근혜가 통일은 대박이라고 막 따라하는데 왜 대박인지 모르더만. 왜 대박인지 몰라갖고 이제 설명은 안 되는데 근데 내 말은 박근혜만 따라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게 언제였냐? 2011년이었나? 내가 북한에다가도 욕했잖아. 나 내 말 따라하지 말라고. 그 이제 내가 막 방송에서 막 정부 비판을 했어. 근데 내가 방송하고 한 2주일인가 3주일 지난 다음에 무슨 북한 방송에서 내가 했던 말 비슷하게 따라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방송 보지도 말고 따라도 하지 말라고 쌍욕을 했잖아. 그래서 종북이 아니라 북종방송이라고. 내 방송을 북한이 따라한다고. 근데 내 방송을 요즘에 따라하는 사람 많어. 내 방송하고 비슷부리한 내용을. 근데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앉아있어도 느낌이 와. 심지어 난 전화통화를 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를 알아. 내가 이제 우리 딸이 누굴 만나러 가야 되는데 옛날에 어떤 선생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먼저 내가 전화통화를 한 거야. 내가 딱 전화통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젊고 좀 재기발랄한데 얘가 좀 게으르다. 그리고 약간 날라리스러울 거다. 그런 느낌 딱 오더라고. 그럼 우리 딸한테 엄마가 딱 통화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재능은 있어 보이고 젊고 이렇게 뭐 외모도 깔끔한 외모에 굉장히 톡톡 튀는 그 유머러스한 한 대신에 게으를 거다. 그리고 약간 좀 책임감이 없어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보냈어. 딸이 엄마 진짜 전화통화만 했어? 그러는 거야. 엄마 딱이야. 대박이야. 이 전화통화만 딱 해봐도 그 사람의 느낌이 와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거 알죠?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성문이라는 거. 지문처럼 성문이라 그래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보면 성격이 드러나.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약간 비만하고 그래서 호흡이 약간 곤란하구나. 그 다음에 나이대 그리고 이 사람의 성격 이런 게 나와. 예. 그래서 내가 목소리만 들어봐도 감이 온단 말이야. 여러분 옛날에 내가 망치분이 인생수다방 할 때 내가 이제 지금 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쪽에서 어떻게 아셨어요? 그런 거 보신 분. 옛날에 내가 인생수다방 할 때 님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 겪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아셨어요? 이런 거 보셨던 분. 그 전화 받는 사람들이 망치분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막 그러잖아. 그게 전화 목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의 성격이 나와. 그러면 성격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겪는 문제가 보여. 내가 문재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내가 여러 가지 정치적 예언을 했잖아. 그 민노당하고 국참당이 합치면 민노당이 사라질 거다. 조직이 완전히 개박살날 거란 얘기를 했어. 그리고 이정희가 제일 먼저 희생양이 될 거다. 그대로 됐잖아요. 사람들의 성향을 알기 때문이야. 그의 성향을 알면 앞으로 벌어질 일이 예측이 되는 거야. 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대로 됐잖아. 그거 보셨던 분. 이제까지 망치부인 방송을 보면서 내가 지금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되는 거 보셨던 분. 손. 망치부인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대로 되는 걸 한 번이라도 보셨던 분. 이게 우리 망치부인 방송 애청자들은요. 몇 년에 걸쳐서 내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그럼 그대로 되는 걸 보셨어요. 이분들이 증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의 본질을 느끼기 때문이야. 내가 그 사람들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 본질적으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할 거라는 게 예측 가능한 거예요. 자, 내가 볼 때 앞으로 발생할
사건이 하나 있어. 뭐냐? 유승준 컴백에 대해서 논란이 크게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승준이 오빠를 자유를 달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은 유승준 절대 입국 반대. 여자들은 이제 그만 유승준을 풀어줘라. 그런 논쟁이 난 준비됐다고 봐. 아니 15년 만에 15년 만에 왜 유승준을 불러들여? 어? 예. 15년 만에 유승준을 불러들인 이유가 뭐겠어? 13년인가? 이게 노무현 때였기 때문에 13년이네. 노무현 때였으니까. 요거 13년 만에 유승준 불러들인 거, 요거 내가 볼 때 여시 사건하고 연관되어 있어. 여시 사건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여성 비하 그를 폈던 애들 있잖아. 몇 년 동안 여성 비하만 하면서 뭐 무슨 된장녀, 김치녀, 뭐 보스라치 떠들었던 애들, 걔네들하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상대해주는 여자인 척하는 애들하고 서로 지금 유승준 논쟁을 난 벌일 수 있다고 봐. 유승준 논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여자들은 유승준 편드는 척을 하고 그 다음에 남자들은 유승준을 비난하는 그런 걸로 그 성대결 논쟁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예. 그게 지금 조금 예견이 되는, 가장 가깝게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다. 자, 그러면 망치 부인은 어떤 입장이냐? 내가 유승준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 어떤 말이냐? 유승준이요,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군대를 안 간 거야.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군대를 안 간 거야. 그래서 걔를 입국 금지를 시킨 거잖아. 그죠? 예. 입국 금지를 시킨 거야. 응? 나는 유승준이 받은 처벌에 대해서 나는 반대 안 해. 나는 유승준이 우리나라에 입국 금지된 거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나는 그게 맞다고 봐. 대신 고위 관료 자식 새끼들 중에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군대 안 간 새끼들 똑같이 입국 금지시켜라. 그게 내 주장이야. 13년째 내 주장이야. 유승준을 입국 금지시킨 거 옳다. 그거 그대로 가라. 대신 지금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자 자녀들도요, 외국 국적을 취득해가지고 군역 면제받은 게 13명이야. 걔네도 똑같이 입국 금지돼야지. 안 그래? 걔네 입국하면 안 되잖아. 요때 등장하는 게 걔네들이야. 군대 안 갔다 왔으면서 군대 얘기하지 마라. 지금 막 쓰고 있다 깜짝 놀란 애들 있을걸? 내가 그 유승준 입국 금지한 것처럼 군대 안 가려고 국적을 포기한 애들은 모두 입국 금지시켜라라고 얘기를 하면 꼭 군대도 안 갔다 온 여자가 무슨 군대 얘기냐. 글을 쓴다니까? 그때 내가 할 말 있지. 박근혜 군대 갔다 왔냐? 그럼 막 미칠라 그러잖아, 애들이. 자,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한 가지 크게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새정치연합이라는 당에서 모바일 정당이라는 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바일 정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모바일 정당이 되면 호남에 불리하다는 거야. 모바일 정당이라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으로 정당 활동을 하게 하는 게 모바일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대표도 뽑고 우리 지역 후보도 뽑고 이런 거를 스마트폰으로 하자는 거야. 근데 그런 모바일 정당을 하는 게 호남에 불리하다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묻고 싶은데요. 호남은 스마트폰 안 써요? 내가 내일 광주 가서 물어보려고. 호남은 스마트폰 쓴 사람이 없는지, 왜 모바일 정당이 호남에 불리한지, 그게 궁금해서. 뭐 호남 사람들은 전부 다 투지폰 쓰나? 이 호남에서는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 보급이 안 돼 있어요? 막 LTE 접속이 안 되고 그래요? 왜 호남은 모바일 정당을 반대한다는, 그게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이래.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모바일 정당을 하면 호남이 불리하다. 궁금해서 그래.
내일 저기 내가 광주 가는데 광주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 호남은 스마트폰 안 쓰는지. 도대체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왜 모바일 정당을 하면 호남에 불리하다고 그러는지 나는 매우 궁금해. 내일 가서 한번 그 호남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호남 민심은 정말 모바일 정당을 반대하는가? 왜 불리해요? 자, 지금 이 퀵뷰를 단 사람들이 그 불리하다고 얘기하는데 불리한 이유가 뭐예요? 호남이 모바일 정당에 불리한 이유. 호남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안 써? 전라도는 위험도네? 뭔 개소리야. 예. 자, 지금 뭐 호남이 불리하다고 얘기한 사람. 호남은 아직도 삐삐 쓴다는데 사실인가요? 이런 애들에게서 낯선 낯익은 정원이 냄새가 나. 호남은 삐삐 쓴다는데 사실인가요? 예, 정원이 냄새가 나. 지금요, 요 모바일 정당이라는 거를 반대하는 게 누구냐면, 실제로 이게 모바일 정당이 됐을 때 문제는 뭐냐? 대대적으로 많은 당원들이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야. 지금은요, 당원 가입을 할 때 꼭 찾아가서 당원 가입증을 써야 돼. 그러니까 당원 가입이 쉽지가 않아. 그 다음에 당원들한테 아무런 참여의 길도 안 열어줘. 그리고 당원들 중에서 각 지구당 위원장이 친한 사람 100여 명 정도만 대의원이라는 이름으로 관리를 해. 그 대의원들이 당대표를 뽑는 거야. 그러니까 당대표에 나가고 싶은 사람은 지역별 그 100여 명씩의 그 대의원들만 관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저렇게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대다수의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할 길이 없어서. 그리고 무슨 글을 써도 대꾸도 안 해. 그 새정치연합의 홈페이지에다가 뭐라고 글을 올리고 질문을 해도 대꾸가 없어. 홈페이지 관리를 안 하고 네티즌하고 소통을 안 하는 거야. 심지어는 김한길 같은 사람은요,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이 막 SNS 하면서 소통하니까 소통하지 말라고 금지령을 내렸어. SNS 금지령. 2013년에 김한길이 SNS 금지령을 내렸어. 그러면서 소통하지 말라고. 괜히 SNS 하다가 욕먹을 짓 하지 마라. 그랬다니까? 기가 막히죠? 예. 그러면서 왜 그러냐? 젊은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정당이 되면 그러니까 계파별로 나눠 먹고 몇몇 사람만 데리고 정치할 수 있었던 그 시스템이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모바일 정당에 반대하는 거야. 지금 모바일 정당 반대하는 게 김한길 안철수야. 김한길 안철수를 중심으로 해서 박지원, 김한길 안철수, 박지원, 박주선 이런 사람들이 모바일 정당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핑계로 대는 게 호남 지역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래. 그래서 내가 가서 물어보려고. 왜 호남 지역에 불리하냐고. 호남 사람들은 스마트폰 안 쓰냐. 호남 사람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정당 앱이 생기면 안 쓴다는 무슨 이유가 있냐. 그거 한번 물어보러 갈게. 예. 내일 가서 봅시다. 호남 호구? 호남이 왜 호구야? 네가 호구지.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호남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지네가 공천 받으려면 젊고 유능한 젊은 당원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젊고 유능한 젊은 당원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후보도 출마하고 그리고 막 밀어주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공천을 못 받잖아.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자기네들끼리만 하는 거야. 예, 자기네들끼리만 하면서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팝을 나눠 먹게 하고. 그러니까는 내가 볼 때 이 여시 사건의 또 하나의 배경이 지금 막 문재인 지지자들과 문재인 비판하는 쪽에서 서로 너무나 극심하게 욕설을 하잖아. 서로 막 막말의 천지야. 그래서 대부분의 착한 국민들이 등을 돌렸어.
아우 지겨워. 문재인 지지자나 문재인 비판자들이나 정말 지겹다. 그래서 관심을 끊으려는 거야. 등을 돌리고 그때 이런 사건이 터지는 거야. SLR 19금 동영상? 19금 사진? 어? SLR에 뭐 탑시크리트라는 그 모임에서 19금 그 사진을 다량 보유했다. 와, 딱 3S잖아. 19금. 어? 이게 지금 얘네들이 놓은 수예요. 아주 자극적인, 이번 사건 그냥 일어난 사건 아니야. 이거 그냥 일어난 사건 아니고요. 이거 몇 달 동안 준비된 거야. 최소 6, 7개월 준비됐어. 최소 6, 7개월을요, 얘네가 준비해갖고 일으킨 사건이라고 난 생각해. 기획사건이야.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여성시대파, 여성시대 반대파. 여성시대파, 여성시대 반대파.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에서 논쟁을 벌이는 거야. 나는 그 장동민 논쟁 말이에요. 그건 나는 무도한테 낚은 거라, 무도 팬들을 낚은 거라고 봐. 무도 팬들을 낚아가지고, 이 장동민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왜 애니메이션, 아니, 웹툰 쪽에 관계된 사람들이 또 타겟인 것 같아. 웹툰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령 젊은 친구들은요, 그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을 보면 둘 중 하나야. 예능을 보거나 대부분이. 그러니까 뭐 이제 일부 특별한 걸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게 40% 정도는 예능을 보고 40%는 웹툰을 보더라고. 내가 잘못 본 건가? 내가 볼 때는 이게 젊은 친구들이 한 20%는 뭐 각자 보고 싶은 걸 보는데 40% 정도는 예능 프로를 보고, 예능이나 드라마, 40%는 웹툰을 봐. 그래서 사실 이 웹툰이라는 게, 그러니까 카톡, 그 웹툰 보면서 카톡 하잖아. 그러니까 이 웹툰 시장이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볼 땐 영향력 있는 웹툰 작가들을 공격을 해서, 특히 내가 볼 때는 그 좀 진보적인 성향, 개념 있는 웹툰 작가들이 쟤네들 타겟인 것 같아. 앞으로 내가 볼 때 얘네들이 그 진보적인 성향의 웹툰 작가들을 공격하고, 그래서 그 진보적 성향의 웹툰 그 지지자들과 비판하는 사람들의 논쟁을 일으키는 거, 그런 것도 지금 다수 준비됐을 거라고 보고, 그런 사건들의, 그러니까 레바도 나는 그런 사건이라고 봐. 레바 사건도 나는 그런 거라고 봐. 그러면서 그 실제로 여시 측에서는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시 쪽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자기네들이 맨 처음에 시작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도 거기 들어간 거지. 그 뒤에 들어간 거지. 장동민 건도 그렇고 자기네들이 주장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말이 맞는지 아닌지는 그 반론 증거를 봐야 되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거 여시를 마녀 사냥하면서, 여성 시대를 마녀 사냥하면서 남녀 성대결을 만들고, 그러면서 어떤 공공의 적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왜 공공의 적을 만들까? 왜 공공의 적을 만들까? 이것도 걔네들의 방법이야. 무슨 얘기냐? 옛날에 이명박이 이명박이 군 미필이라고 다들 비웃었어. 2008년 9년. 그런데 2010년에 속보 가져오면 블랙이다. 그 속보 가져오면 블랙이야. 2010년에 2010년 안상수가 당대표가 돼요. 그러면서 이명박 미필에 대한 댓글이 싹 사라져. 안상수, 미필상수. 안상수라는 한나라당 대표가, 잘 들어봐. 자, 왜 마녀 사냥을 하는가? 왜 그들이 대신 욕할 대상을 만드는가에 대한 설명이야. 이명박이 군 미필이라 그래갖고 굉장히 국민들이 분노한 거야. 왜? 안보 그러면서 이제까지 진짜 안보는 한나라당이다 이랬는데 대통령 미필? 장관들 14명, 장관과 국가안보회의 14명 중에 4명만 군대 갔다 오고 11명 중에, 뭐 전체 중에 4명만 군대 갔다 오고 11명이 군 미필이었어.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막 화가 난 거야. 그래서 그때 여자도 군대 가라 건이 터지는 거야. 야, 너네 군대도 안 갔다 온 새끼들이 무슨 안보 얘기냐? 다들 같이 욕을 했어. 그러자 너는 여자면서 군대도 안 갔다 왔으면서 네가 뭔데 거기 끼어? 이러면서 여자도 군대 가라 논란으로 변질을 시키는 게 2008년 9년에 한 짓이야. 그러다가 2010년에 안상수가 당대표가 돼. 그러자 안상수의 행방불명 사건을 띄우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안상수라는 사람이 한나라당 대표인데 얘가 군대를 안 갔어. 군대를 안 간 이유가 뭐였냐면 그 입영 통지서가 나왔는데 그 입영 통지서가 나온 집에 없었다는 거야. 자기 절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 그래가지고 행방불명자로 수배령이 떨어진 거야. 그러다가 이제 사법고시가 붙은 다음에 법무관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걸 홍준표가 터뜨렸어. 행방불명 건을. 그래서 그 당시 유행한 노래가 행방불명. 행방불명이란 노래가 유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안상수를 일부러 띄운 거야. 쟤네가. 그래서 안상수가 당대표가 된 다음에 신기하게도 이명박 미필 정부란 얘기가 싹 사라져. 행불상수. 이명박 미필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댓글로 행불상수 크크크 안상수 행방불명 크크크 그렇게 쓰는 거야. 행불상수라는 말을 써가지고요. 이명박의 미필 정부, 이명박의 안보 무능을 욕바지, 이게 욕바지 효과야. 대신 욕먹는 효과. 여러분, 안상수 보온병 사건 알아요? 안상수 보온병 사건? 그 사건이 왜 벌어진지 알아? 연평도 피격이 있었어. 연평도 피격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한 열흘 동안 그 뉴스로 도배를 해요. 도배를 하는데 열흘 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국회에서 국정원장을 불러다가 야단을 친 거야. 야, 이 새끼야, 네가 국정원장인데 이렇게 북한에서 우리 남한의 본토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미리 첩보를 입수해서 정부에 알려줘야지. 뭐하고 있다 이런 일 당하느냐고 막 국정원이 욕을 먹은 거야. 그때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정직하게 이렇게 얘기해. 아닌데요? 그 연평도 피격 가능성을 8월 달에 청와대에 보고했는데요? 그래버린 거야. 연평도 사건 나고 9일인가 10일 됐던 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뭐? 정부에서 알고 있었다고? 연평도 피격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데 그 연평도에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이게 이 연평도라는 데가 국제법상 북한의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연평도에서 훈련할 때는 꼭 서남 쪽으로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날의 훈련은 북쪽으로 한 거야. 그러면서 원래 1시간에 3,600발을 쏘는 포인데 6시간에 걸쳐서 3,000발을 쏜 거야. 따콩따콩 써놓고 기다리고 따콩따콩 쏴놓고 기다리면서 6시간을 버틴 거야. 그러다 연평도가 완전히 포격당한 다음에 우리 쪽에서 먼저 중단을 요구했어. 전쟁 중단을. 그랬던 사건이야. 도대체 왜 그날 그렇게 이상한 훈련을 한 거냐. 그러면서 연평도 피격 사건에 대해서 추적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장 새끼가 돼가지고 그걸 몰랐냐고 막 욕을 하니까 얘가 부른 거야. 8월 달에 미리 공지했는데요. 그러자 청와대에서 우린 그런 보고 받은 적이 없다는 거야. 내가 망치부인 제목을 썼잖아. 야, 청와대랑 국정원이랑 둘 중에 누가 거짓말하는 거냐? 내가 청와대하고 국정원 둘 중에 누가 거짓말하는 거냐? 그랬더니만 안상수가 갑자기 인천을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온병을 들고 이게 탄피예요 탄피 그러면서 기자들한테 줘. 이게 탄피예요 탄피 이러면서 기자들한테 줬어. 그런데 그때 이 안상수가 보온병을 들고 이게 탄피예요 탄피 그럴 때 155mm 포죠?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 그게 누구야? 그게 포병부대에서 장군단 국회의원이었어. 포병부대에서 투스타 출신인 국회의원이 보온병을 들고 155mm 포 탄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리고 더 웃긴 건 그 돌발 영상이 노종면이 YTN을 떠나면서 그 돌발 영상이라는 그 코너 자체가 거의 안 됐어. 그런데 뜬금없이 그때 안상수 그 보온병 사건 때 돌발 영상이 갑자기 뜬 거야. 그래갖고 돌발 영상을 막 퍼돌린 거예요. 그래서 뭘 덮었어? 정부가 연평도 피격 가능성을 알면서 이상한 훈련을 했다. 그 의혹을 덮은 거야. 안상수 보온병으로.
그래서 안상수 보건병을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막 버티렸어.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인어 아가씨인가? 인어 아가씨 남자 주인공 히로뽕했다! 그걸로 뜨고 나서 연평도 뉴스가 사라져.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다가 그 다음 주에 SBS에서 연평도 피격 당일 부대에서 술판 벌여. 그거 기억나요? 그 다음 주에 SBS인가 뭔가에서 다큐 프로, 시사 프로야. 연평도 피격 당일 군부대에서 술판 벌여. 그러면서 영상이 나와. 서가지고 막 이렇게 웅성거리면서 막 회먹고 잔치하는 분위기가 박수치고 막 장면이 나와. 온 국민은 그게 연평도에서 벌어진 줄 알았어. 연평도에서 벌어진 줄 알고 이런 대가리가 이렇게 정신머리가 없으니까 공격을 당했지라고 다 댓글을 달고 있는 거야. 내가 누구야? 그 부대가 어디냐? 그리고 조사를 했잖아. 알고 보니까 그 부대는 서울시 외곽부대였어. 응. 서울시 외곽부대였고 서울시 서부전선 부대인데 그날 이미 그 전에 연평도의 모든 무기를 뺏기고 그날이 연대장인가 대대장의 1주년 되는 날이라 직원들이 서서 회한사라를 시켜놓고 포도주스로 건배를 한 거야. 그걸 술판 벌었다고 썼다는 걸 밝혀냈잖아. 그래서 갑자기 연평도 뉴스가 쑥 들어가 버렸다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욕바지 누군가가 대신 욕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정권이 욕 먹어야 될 때 연예인 사건이 터져. 싸이가 군대를 갔잖아. 싸이가 이제 군대를 다시 가게 된 사건. 그게 왜 터진 거냐? 그 당시에 그때 누구였더라? 이명박 시대였던가? 노무현 때였어. 노무현 때 그러니까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자식들하고 재벌들의 자식이 그 병역 특례 업체에다 이름만 걸어놓고 외국에 가서 학위를 따고 온 게 국정감사에서 들킨 거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었나 누군가를 찾아낸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여당 의원들의 자녀들, 아들들, 그리고 재벌의 자식들이 병역 특례 업체에 이름만 걸어놓고 외국에서 학위 따왔다. 그게 뉴스가 떴어. 하루. 다음날 싸이 병역 특례 비리가 터지는 거야. 싸이가 병역 특례 비리가 있다라는 네티즌 댓글이 쫙 올라오면서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 싸이만 군대 2번 다시 갔어. 그러면 문제의 한나라당 의원들 아들들하고 재벌의 아들들은 안 갔어. 안 가고 덮은 거야. 이빨 뽑으네. 그 이빨 뽑은 사건도요. 그때 언제였지? 발치몽. 이빨 뽑은 애 있잖아. 이빨 뽑은 애 사건도 그때가 그 정부에서 장관들을 대거 임명을 했는데 죄 미필이었어. 자식 아니면 지가 군대를 안 갔던 애들이야. 그래가지고 도대체 언제까지 미필 정부냐라고 욕이 나올 때 갑자기 그 MC몽 발치 사건 터진 거야. 알죠? 그 몇 년 전 사건인 거. MC몽이 군대 안 간 게 몇 년 전 사건이야. 몇 년 전에 이빨을 뽑고 군대를 안 간 건데 그때 터진 거야. 그게 왜 터졌냐? 그게 정권의 장관들 군 미필 사건 덮으려고 터진 거야. 유승준 사건도 마찬가지야. 이회창 자식들이 군대 안 갔다. 그 문제가 나오니까 유승준 얘기를 터뜨려가지고 이회창 자식들 얘기를 덮은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 군 문제, 요거 쟤네 주 메뉴야. 연예인 군 문제를 주로 터뜨려가지고 그 대신 욕바지를 만드는 거야. 대신 욕먹는 존재. 딱딱 맞대니까. 그 다음에 선거 때마다 섹스 비디오가 터져. 옛날에 2002년인가 선거 때 그 오양 비디오인가 터지고 하여튼 오양 비디오 선거 때 터졌어. B양 비디오도 선거 때 터지고 H양 비디오도 선거 때 터졌어. 그 다음에 심지어 중국 장모양 비디오, 장모양 누드 사진, 그것도 선거 때야. 항상 선거 때가 되면 그런 누드 사건 터지는 거야. 노출 사건. 찾아봐요. O양 비디오, B양 비디오, H양 비디오, 그 다음에 장백진과 장먼 연예인 사건. 그것도 선거 때였어. 내가 정확히 기억해. 왜냐? 내가 선거운동 하다가 사람들이 뭘 너무 열심히 보는 거야. 내가 선거운동만 계속했잖아. 96년부터 선거운동 계속했잖아.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거야.
한참 선거인데 사람들이 몰래 몰아갖고 뭔가 하고 있어. 뭐야? 그러면 아니야 막 이러면서 비디오, 내가 특히 오양 비디오 때 웃겼던 게, 오양 비디오는 비디오 테이프였어. 지금은 인터넷에서 파일 뿌리면 빨리 뿌린다지만 오양 비디오는요, 비디오를 제작해서 뿌렸어. 비디오를 제작해서 거의 뿌렸다니까. 뭐 3,000원 이렇게 뿌렸어. 그리고 그거를 다들 모여 앉아서 보다가 내가 들어가고 뭐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가리고. 그래서 기억나. 비양 비디오도 마찬가지로 선거 때였어. 내가 선거운동하러 돌아다니다가 그걸 봤다니까. 그 다음에 H양 비디오도 선거 때였지. 찾아봐. 그 다음에 장백진가 무슨 중국 여배우가 다리 벌리고 그러고 찍은 나체 사진, 성기 막 나와 있는 그 나체 사진도 선거 때였어. 선거운동하고 돌아다니다가 내가 사람들이 막 눈이 벌게 가지고 막 보고 있는 거야. 그럼 뭘 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모니터를 집어던진다든가, 모니터를 막 꺼버린다든가, 모두가 그런 반응. 그래서 난 정확히 기억해.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가 선거 때마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선거 전에 특정 사이트를 띄우고 그 특정 사이트에서 막 제1야당 후보 까대면서 제3 후보 띄워. 옛날에 2007년에는 아고라에서 문국현을 띄웠고, 2007년 아고라에서 문국현을 띄우고, 2008년 총선 앞두고는 안티엠비를 띄웠고, 그 다음에 2010년에 타진요, 그리고 2012년에 미건스.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야. 일배하고 오유충 일배충 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 내가 볼 때 한 팀이야. 일배충 오유충 그러면서 싸우는 거 있잖아. 그거 한 팀이야. 그래서 일배하고 오유하고를 막 대립시키는 척, 그것도 내가 볼 때 한 팀이야. 그래가지고 얘네가 선거 때마다 사이트를 띄워서 그 사이트에서 그 논란을 일으키는 거야. 논쟁.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고, 그 논쟁을 일으켜서 젊은 사람들의 그 눈과 귀를 가리는 거야. 그건 아닌 듯? 한 팀은 아닌 듯? 어이 송은이, 그래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는데 오유충 일배충 이러면서 싸워서 도움된 거는 누구였을까? 아니 내가 왜 그러냐면, 나한테 하고 어떤 놈이 뭐 일배충이냐고 막 욕을 해. 근데 그 다음에 같은 아이디가 와서 나한테 오유충이라고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팀이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 방이 쟤네들의 집중된 작업장이야. 어떤 일들이 있냐면, 가끔 가다 보면 펜딱지를 달고 와갖고, 얘는 이제 로그인을 한 거야. 로그인을 해갖고 첫마디로 나한테 장문의 욕을 썼어. 근데 펜하고 서포트가 달려있네. 이거 뭐겠어요? 평상시 나의 팬인 척 하려고 팬도 가입하고 서포트도 가입해놨는데, 이 어떤 놈이 그걸 로그인을 해갖고 장문에 욕을 쓴 거야. 그게 딱 걸린 애들이 많잖아. 그러면 꼭 그 다음에 쪽지를 보내. 조카가 로그인한 상태에서 욕을 썼어요. 조카는 나발. 지난번에 사촌동생이라더니. 그런다니까? 그런 것처럼 어느 날은 나한테 와서 일배충이라고 욕한 애가 다음에 한 일주일쯤 뒤에 나와갖고 오유충이라고 욕을 해. 그래서 내가 한 팀이라고 그러는 거야. 예. 그런 일이 내가 9년 동안 너무 많았어. 아이디가 헷갈린 거야. 왜 그러냐? 보통 얘네들이요, 한 50개의 아이디를 갖고 움직여. 얘네가 50개의 아이디를 갖고 움직여.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작업조한테 50개씩 주민번호를 준 것 같아. 그래서 그 아니면 한 팀, 그러니까는 그 민간인 조력자가 보통 한 팀이 뭐 40명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40명 정도 되는 애들이 한 팀으로 주민번호를 공유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얘네들이 그 주민번호로 이제 가입해놓고, 가령 이런 거야. 여러분 가끔 네이버에서 댓글 많은 뉴스, 기사가 뜬 지 1시간밖에 안 됐는데 댓글이 3,000개야. 기사가 올라온 게 새벽 5시쯤 됐는데 새벽 6시에 댓글이 3,000개야. 누가 그렇게 댓글 달았겠어. 그 댓글 달은 애들 쭉 검색해봐. 한 팀인 거지. 왜냐하면 새벽 5시에 기사 올리고, 새벽 5시에 기사 올리고 3,000개 댓글을 달아놓으면 댓글 많은 뉴스로 계속 노출이 되거든. 그런 거 한 번이라도 보신 분,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있죠? 예. 그렇다니까. 예. 그래서 내가 볼 때, 사이버사 심리단
징역 2년에 무슨 얘기야? 사이버사 전 심리전단 단장. 이거는 저기잖아요. 군 사이버사. 국정원이 아니라. 군 사이버사 전 단장이 지금 법정 구속됐다는 얘긴데, 예. 망치 부인이 욕하는 건 누구야? 국정원이야. 군 사이버사는 국정원하고 또 다른 거예요. 사이버 사령부. 그래서 지금 지난 2012년 대선 때 군 사이버사하고 그 다음에 국정원하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그 작전을 펼친 거야. 그런데 물론 군 사이버사를 지시한 게 국정원이야.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서 군 사이버사가 그걸 막 퍼뜨리고 그랬단 거야. 그런데 지금 국정원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군 사이버사만 처벌받은 거야. 예. 근데 그 이유는 또 나중에 설명해 줄게. 왜 군 사이버사만 처벌하고 국정원은 처벌하지 않는지. 자,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박근혜 말 좀 갖고 와 볼래요? 예. 다시 한번 그 박근혜 말 꿀잼 노잼이었나? 꿀잼 노잼 박근혜 말 갖고 와봐. 여러분들 그걸로 며칠 동안 재밌게 웃으셨죠? 그거 저기 공황정치 박근혜의 공황정치 예, 그 내용 그거 신문 기사로 좀 줘봐. 꿀잼 노잼 이렇게 찾아봐야 되나? 아까 그 꿀잼 노잼 한국어인데 해석 불가.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자, 오늘 내 방송 잘 들었죠? 그죠? 이 기사 한번 보실래요? 한국어인데 해석 불가 박근혜 아몰랑류 발언 모음. 여기 왜 아몰랑이 들어갔을까요? 여기 왜 아몰랑이 들어갔을까요? 느낌이 딱 오지? 여기 아몰랑이 들어간 이유가 뭘 것 같아? 이거 언론사에서 이거 여시 사건 띄울 거라니까? 아몰랑이 여시의 대표 언어라며. 그지? 느낌이 딱 오지? 왜 이 기사에서 그 다음에 요 박근혜 이 말을 막 사람들이 퍼돌렸어. 내가 궁금한 건 여러분이 언제부터 박근혜의 국무회의의 말을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언제부터 박근혜의 국무회의 말을 저렇게 녹취록을 만들어서 공유했어? 난 저 박근혜 저 말을 그 띄운 것도 나는 작전 세력 아닌가 싶어. 아니 언제부터 우리가 박근혜가 저런 말실수 한두 번 했냐고. 바쁜 벌꿀부터 해가지고 이산화가스, 아황산가스 박근혜 말실수가 한두 번이야? 엄청 많았어. 그런데 그런 얘기 녹취록으로 돈 거 오래됐잖아. 왜 갑자기 저 얘기가 돌았을까요? 자, 그러면서 아몰랑 어때? 느낌이 딱 오지 않아? 응. 느낌이 딱 오죠? 아니 아까 못 봤던 거야. 아까 못 봤던 건데, 자, 이 우리의 핵심 목표는, 즉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정신을 차리고 나가면, 여기까지 뭐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올해의 목표를 잊지 마라. 그러면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걸 해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의 에너지, 즉 국민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을 해낼 수 있다. 뭔 말인지 알아요? 이거 어법이 안 맞는다고 막 돌렸는데 내가 볼 때 이거 어법 안 맞는 거 아니야. 박근혜의 통치 철학에 들어있는 말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올해 너희들이 집중해야 될 일은 뭐야? 국민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라는 거야. 국민을 분열시켜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지시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아몰랑류
아몰랑류. 저거 여시 사건 내가 볼 때 언론이 틀림없이 띄우려고 준비 중일 거야. 특히 박근혜가 지금 이제 박근혜가 여러 가지로 욕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말이에요. 지금 지난 재보선 끝난 뒤로 박근혜 욕이 사라졌어. 재보선 끝난 뒤로 박근혜가 지금 외교 망쳐, 경제 망쳐, 다 망치고 있잖아. 그리고 공무원법도 망쳐. 지금 공무원 연금법. 지금 박근혜가 욕먹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 박근혜 욕이 싹 사라졌어. 저기 해외 남미 순방 하면서 막 토네이도 막 화산 폭발 쿠데타. 박근혜가 4나라를 갔는데 박근혜가 갔던 4나라 중에 3나라에서 한 나라는 쿠데타, 한 나라는 토네이도, 한 나라는 화산 폭발이 있었어. 쌩 난리가 났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박근혜가 그 중남미 4개국 돌고 오는 동안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 매우 중요한 그 역사 청산 야합이 일어나고 일본과 미국이 또 야합을 했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야. 그런데다 북한의 김정은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쳐. 그런데다가 어저께 왜 무슨 현영철인지 누군가가 저기 졸았다가 고사총으로 총살당했다고 국정원에서 보도를 했다며 발표를 했잖아. 그런데 오늘 북한에서 오늘 그 현영철이라는 숙청당한 사람이 크게 나오는 무슨 저기 기록 영화를 재방송을 했다는 거야. 북한은 만약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숙청을 해서 지워버린 존재는 그에 관한 모든 영상을 지운다는 거야. 편집을 한다는 거지. 그런데 떡하니 그 숙청당했다고 국정원에서 발표한 사람 얼굴이 커다랗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거 국정원이 어저께 발표한 졸다가 고사총 맞아 죽었다는 그 뉴스 사실이냐? 그 찾아봐봐. 제목에 나와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현영철 숙청 뒤에도 북한 방송 등장. 신뢰도 시험대선 국정원. 한마디로 지금 국정원이 지난달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가짜였어. 러시아에서 무슨 전승기념절인지 뭔지 행사를 하는데 거기 김정은이 갈 거라고 국정원에서 호언장담을 한 거야. 안 갔대. 그래가지고 이제 국정원의 도대체 정보 능력이 어떻게 된 거냐 막 욕을 먹고 있는 찰나에 국정원에서 이제 어저께 졸다가 고사총 맞아 죽었다는 보도를 한 거야. 근데 북한에서 또 엿먹을 한 식으로 딱 그 현영철 영상을 띄웠네. 그래갖고 국정원 너 지금 똑바로 하고 있는 거 맞냐? 이렇게 된 거야. 자, 이러면서 이 국정원, 그럼 국정원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국정원이 이게 2013년 그 국정원 범죄 사건 터졌을 때 그 댓글 사건, 그때 국정원에서 그 댓글 사건을 덮으려고 이석기 사건을 터뜨리고 댓글 사건을 무마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마를 한 다음에 국정원에서 안보, 공안 통치로 가려고 막 북풍몰이를 한 거야. 그러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 그런을 일으켰어. 근데 그 이명박이 일으켰다가 13년 여름에 무죄 판결이 났는데 그걸 다시 그 간첩이 맞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국정원 직원이 중국에 가가지고 공문서를 위조한 거야. 그게 딱 들켰잖아. 국정원 직원이 제시한 중국 문서가 조작된 문서였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그게 2014년 2월달 3월달에 큰 사건이었어요. 매우 큰 사건이었어. 그래갖고 세월호 터졌을 때 이거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덮으려고 터진 거 아니야 이런 오해도 나왔잖아. 그랬던 국정원이 좀 조용하다 싶었더니 요즘에 뜬금없이 북한 얘기를 많이 해. 그래서 북한이 잠수하면서 미사일을 쐈다고 막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미국이 아니야 그거 바지선에서 쐈어. 졸다가 고사총 맞고 막 화염 방사기로 죽었다고 보도를 했는데 북한에 떡 영상에 나오고 지금 국정원이 속 많이 상할 것 같아.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면서 국정원의 전신이 안기부죠. 국정원 전신이 안기부이고 안기부의 전신이 중앙정보부이고 중앙정보부가 사라지게 된 게 박정희를 쏴 죽여서 안기부로 바뀌었어. 그러면서 이제 이 안기부가 공작을 했던 내용이
안기부와 국정원에서 공작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그게 91년도죠. 91년도에 강기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뛰어내려서 투신 자살을 하면서 유서를 썼는데 그 유서를 대필했다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대대적인 공안 몰이를 해서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3년 동안 유서 대필 범인으로 만들어 놓고 처벌을 했어. 24년 만에 강기훈이라는 사람이 무죄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법무장관이 김기춘이었지. 그 당시에 법무장관이 김기춘이었고 그 다음에 그때 관계된 인물들이 지금 있어. 그거 무죄 나왔어요. 예. 김기설 씨 유서를 강기훈이라는 사람이 대필했다. 그렇게 주장했던 내용이 이미 2007년에 그게 조작된 사건이라는 게 밝혀졌는데 이명박 때 계속 질질 끌면서 재심을 안 해주다가 어저께 재심 결과가 나왔어. 대법원에서. 대법원 재심 결과 무죄.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 김기춘 이거 처벌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김기춘 하면 떠오르는 인물 323. 예. 왜 성완종 리스트는 싹 사라졌을까? 요즘에 성완종 리스트 들으신 분? 성완종 리스트에 8명 싹 잊어버렸잖아. 김기춘, 허태열, 이병기, 박근혜 비서실장들, 그 다음에 홍문정, 홍준표. 그 중에 허태열과 홍문종은 박근혜 대선 캠프 자금을 운영했던 사람. 그 뉴스, 그거 중요한 뉴스 아니야? 지금 67억 얘기하려고 떠들고 다닌 사람들. 왜 홍문정, 허태열의 7억, 2억은 안 떠들까? 아니, 내가 아까 그 67억 뉴스 얘기하자고 자꾸 그런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게, 이게 허태열 비서실장, 홍문종, 둘이서 대선을 앞두고 7억, 2억을 받았다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 67억, 유병원 67억 얘기만 하자고 그러고? 듣보잡 낯설은 아이디들이 67억 그러면서 왜 허태열의 7억, 홍문종의 2억, 박근혜 불법 대선 자금 뉴스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수상해. 그 다음 홍문종, 홍준표 1억 받았다. 홍문종 2억 받았다. 2억 줬다. 이게 그 성완종의 글이야. 그 다음에 이 또 3명이 누구예요? 부산시장, 인천시장, 그리고 누구지? 부산시장, 인천시장, 또 하나가 누구니? 323인데? 3명이 비서실장, 김기춘, 허태열, 이병기, 그 다음에 홍씨 2마리, 그 다음에, 그렇지, 총리, 부산시장, 인천시장, 이완구, 서병수, 유정복. 이게 지금 성완종이라는 사람의 리스트에 올라있던 사람들이야. 그 중에 5명은 몇 억을 줬다라는 금액까지 써있었어.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자기의 억울함을 살펴달라고 그러면서 쓴 유서의 내용이야. 그 쪽지 내용이. 자, 그런데 왜 수사를 제대로 안 하실까? 돈 받은 5명에 대해서 왜 수사를 안 하실까? 옛날에 한명숙한테 누가 돈 줬다라고 얘기한 거 그걸로 막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수사들을 하시더니 돈을 줬다라는 증언만으로도 수사가 가능하다던 검찰이 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내가 얘네들한테 돈 줬다라고 얘기한 그 쪽지는 다루지 않을까요? 참 희한한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여시 자, 그러면 여시는 죄가 없나요? 몰라요. 아직 확인 안 됐어요. 나는 다음 주에도 여시 사태에 대해서 추가로 드러나는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누가 나쁜지 모르겠어. 여시파와 여시 반대파 둘 중에 누가 나쁜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생각이에요. 얘네들이 이거 쉽게 포기 안 할 것 같아. 몇 달 공들인 것 같아서 언제 터질지 관심 갖고 지켜볼 거예요. 네.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시사수사방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 여자 일베다 그 표현도 내가 볼 때는 공작 발언인 것 같은데,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자, 볼만 했다라면 추천은 오케이. 추천해주신 3638분께 감사드리면서
아까 4,300명인가 보던데. 그러면 딱 또 한 7,800명이 추천 안 했네? 재미있게 보고 추천 안 하고 그냥 먹튀하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 빤스 갈아입으면 녹색 설사 할지어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분가분가 할 때 설사가 새일지어다. 자, 재밌게 봤다라면 추천해 주시고요. 재미없었다라면 꺼져 주시고요. 자, 오늘 처음 왔는데 아줌마 재밌다 손? 예. 오늘 망치부인 방송 처음 왔는데 망치부인 방송 재밌다 손? 예,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재밌었다 싶으면 다음에 또 오시고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4시부터 광주에서 보내드리는 야외 생방송이고요. 그 다음에 정규 생방송은 18일 월요일 오전 11시. 예, 월요일 오전 11시에 망치부인의 월요일 생방송. 그 다음에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낮 2시. 뭐요? 월요일 낮 11시, 월요일 아침 11시. 그 다음에 화, 목, 금 낮 2시. 예, 그리고 내일 광주에서 생방송 있다는 거. 예. 민진모 이야기. 민진모에 대해서 그 명단은 나와 있죠. 민진모 명단은 나와 있는데 내가 민진모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야. 민진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게 있어. 뭐냐? 이 사람들이 2013년, 14년 발언한 내용 좀 모아주세요. 예. 민진모 소속 의원들이 2013년 박근혜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어떻게 박근혜를 비판했는가?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사건 때 박근혜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민진모라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 소속 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었는지 조사해서 우리 시청자 의견란에 올려주시든가 함께 읽는 뉴스에 올려주세요. 예. 그걸로 검토 한번 합시다.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이라는 소속의 의원들이 지금 이제 문재인 흔들기를 앞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무조건 우리가 욕할 수는 없어. 이 사람들 과거 행적을 찾아보자는 거지. 12년 대선 때 뭐 했나? 13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때 어떤 말 했었나? 14년 세월호 때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했나? 요거 조사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 호남이기 때문에 무조건 까대는 거 아니냐라고 욕할 수 있기 때문에 민진모 소속 의원들이 이거 봐. 전부 호남이에요. 난 이런 사람 때문에 하고 싶지가 않아. 전부 호남이에요. 그 전순옥 의원이 왜 호남이야? 대구지. 전태일 열사가 대구 사람인데 전순옥 누나만 호남에서 태어났어? 응. 이거 무조건 호남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무조건 호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특히 지금 문재인 지지자인 척하면서 호남을 계속 싸잡아서 비난한 사람들 있어. 이거 요원이야. 여러분, 새정치연합 안 해요.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집권을 했으나, 정치 배지를 달았으나 잘못한 의원들이 있어. 그 사람들을 호남 기득권 의원이라고, 호남을 팔아서, 호남 민심을 팔아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문재인 지지자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그렇게 딱 집어서 호남 기득권을 가진 의원이라고 비난하지 않고 싸잡아 호남 비하를 해. 이거 문재인 지지자일까요? 문재인 지지자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요원이라고 봐. 일부러 얘네들은요, 노란색 리본 딱 달아놓거나 노무현 사진 배경으로 걸어놓거나 문재인 사진 배경으로 걸어놓고 호남 지겹다. 나도 호남 사람이지만 호남이 지겹다. 그거 국정원, 일베에서 뭐 탈라디언 했던 애들 대사잖아. 나 호남 사람이지만 호남이 지겹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음 이야기는 내일 낮 4시 광주에서 시작할게요. 예, 내일 낮 4시 광주에서 정말 광주는 모바일 정당을 반대하는가? 정말 광주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 내일 낮 4시에 5.18 국립묘지에서 참배를 하고요. 내일 저녁 6시에는 광주 콜박스 사거리에서 망치부인의 길거리 수다방 및 광주 시민과의 토론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리고, 추천해주신, 전체 지금 추천해주신 4,008분께, 설사하기 싫었구나. 예, 추천해주신 4,008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각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서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고요. 예. 그리고 이 방송을 녹음 녹화 떠서 팟캐스트와 또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풍행국님, 그리고 여비고님, 참세상 세월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야, 망치야! 너 옛날에는 101개부터 벙어리 주더니 내가 걸린 소송이 7개인가 6개야. 그래서 내가 소송 때문에 별풍선 제한을 일부 풀었어. 옛날에는 101개부터 벙어리, 1000개부터 강퇴, 10,000개부터 블랙이었는데 이제 10,000개 쏘면 블랙만 해. 나머지 1000개 밑으로 못 본 척해. 미안해. 9,999개까지는 못 본 척하고 10,000개부터 블랙이야. 그럼 왜 10,000개부터 블랙이냐? 10,000개면 100만 원이잖아. 그거 김영란법 위반이야. 그래서 10,000개는 블랙이야. 자,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어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자, 내일 내일이 아니라 5월 18일에, 예. 5월 18일에 이 노래가 재창이 될 수 없다고 그래요. 합창이 있고 재창이 있는데, 합창, 이 노래 원래 처음엔 이명박 때는 안 된다 그랬어. 합창도 재창도. 그랬는데, 이제 그게 욕을 먹다가, 이제 이 노래를 부르긴 부르는데 합창으로만 불러라. 재창은 안 된다. 예, 이물이란 행진곡 지금 듣고 계시는데요. 왜 합창은 되는데 재창이 안 된 이유가 뭘까?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오늘 방송 집중해서 들은 사람은 알 거야. 왜 합창은 되고 재창이 안 될까? 지네들이 가사를 몰라서. 정부 측에서 들어온 사람이, 예, 정부 측에서 온 애들이 가사를 몰라서 따라 못 부르잖아. 그래서 재창이 안 되는 거야. 지들이 몰라가지고. 그 2008년에 이명박이가 광주 가가지고 니무리한 행진곡 모르고 쩝쩝거린 거, 그거 비웃음 샀잖아. 그 뒤로 이 노래 못 부르게 하잖아. 지네가 노래를 모르는데 재창하자고 그러니까 아예 노래를 못 부르게 해. 참 웃기는 것들이야. 예. 자, 이 이무리한 행진곡을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오늘 망치부인 방송 끝내면서 또 마무리 멘트 할게요. 참 날마다 방송을 보면서, 예, 날마다 이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면서 언제쯤 우리나라에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가 올까? 내가 그렇게 김대중 지지자, 노무현 지지자 분열시키려는 전술에 노란하지 말라고 그래도 문재인 지지자인 척하면서 호남 욕하고 있는 걸 보면서 언제쯤 우리나라에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 세력이 될까? 그런 고민이 참 많이 돼요. 내가 생각하는, 망치부인이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사회는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에서 서민이 행복한 나라. 내가 이 꿈을 그 어린 시절에 얘기했을 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아무 말 못하셨어요. 이 행복한 서민,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에 행복한 서민, 너무 힘들다는 걸 그때 몰랐어.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국어축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참 빌 게이츠 같이 부자 될래 하는 꿈이랑 비슷한 것 같아.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꿈인데요. 예, 망치부인이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원래 세상에는 길이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길이 되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자,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고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4시 광주에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